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나영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많이 듣게 되는 환자분들의 질문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 선생님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걱정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병보다는 약을 평생 먹는다는 그게 더 짐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진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을 먹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모두 무증상, 증상이 없이 다가오는 만성 질환들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어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나의 장기와 혈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먹는 이유는 현재 증상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의 문제가 생기고 나의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합병증을 미리 예방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뇌졸중, 심근경색 아시죠? 그리고 투석, 신장 투석, 그리고 나중에 발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있는 그런 당뇨발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바로 그 합병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는 건 나에게 처해진 현재의 평생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건강하고 여유롭고 정말 그 질 좋은 삶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지금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떤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나는 그냥 방치를 했을 땐 굉장히 다를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잘 치료를 했었고 '나 괜찮아.' 하고 만났을 앞으로의 친구들을 10년 후에 만났을 때 나와 그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아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평생 먹는다.'라는 오해의 근원은 왜 나왔을까요? 감기 들면 며칠만 먹으면 되는데 왜 이것은 평생이라는 말이 따라올까요? 만약 혈액 검사를 우리가 약을 드신 다음에 수치가 좋아지면 '와 이거 다 나았나 보다. 나 나았어.' 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의대로 끊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이러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후에 검사를 해 보면 아뿔싸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다시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치가 좋아했던 건 약 때문이었지 나의 체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환들을 약을 감량을 하거나 중단 가능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 감량 중단 가능한 요건을 한번 볼게요. 간단히 혈압은 5 내지 10% 감량을 했을 경우, 그리고 나트륨 자체를 2g 이하로 줄였을 경우,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4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5일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고혈압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끊고 안 끊고는 경과를 보면서 할 일이지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보통 체중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면서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면서 감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인 경우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을 제한을 시키고
LDL 수치를 100 이하로 가면 가은 상태가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감량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제일 감량이 약 없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그래도 계속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유전적 고콜레스테롤 혈증, 가족성 고혈압, 악성 고혈압, 그리고 인슐린을 써야만 되는 당뇨병. 이들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개선만으로는 조절이 불가합니다. 이분들은 약과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 생긴 경우 65세 이상에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죠. 나이가 들에 따라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 약이 보호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고령층에 왔을 때는 약과 같이 병행해서 지속을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은 평생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평생 약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줄일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혼자 자의대로 그만두지 마세요. 꼭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단계적 감량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지 마세요. 두 번째, 약을 줄이기 전 3개월간 생활 습관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익히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감량이 본인의 10 내지 15%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나트륨 섭취도 줄여주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이런 생활 습관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약만 줄인다고 약을 끊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함께 계획하는 의료 실험입니다. 지금 질문이 오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말이 있어? 약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건 정말 오해이십니다. 고혈압 약은 정말 전 인류 지구상에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나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혈압이 아니라도 나이가 들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며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혈압 약을 복용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ARB 제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테지만 신장 보호를 위해서는 고혈압 약으로 분류된 ARB 제제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간하고 신장이 좀 더 자신의 평생이라는 개념을 더 길게 해주고 절대 무리 가지 않지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병행되는 다른 이유로 나빠지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규칙적인 검진과 검사와 체크를 하시면서 약을 드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김민 님이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 드렸습니다. 김현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군요. 운동으로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면 큰일이 없으면 약 대신 운동만 관리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운동만으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조절될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다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운동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고 특히 고혈압이나 관리되지 않은 혈압 상태에서 심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절대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아 있어서 이미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면 약 대신 운동만으로 관리를 해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시 또 드리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고혈압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협회에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진단은 일단 우리가 정상은 120에 80이신 건 아시죠? 그런데 위에 120은 수축기 혈압, 즉 수축했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혈압이고 이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혈압은 80. 그래서 정상은 120에 80으로 규정을 하면서 고혈압은 진단이 140에 90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 단계인 120에 139 사이와 80에서 89이신 이 상태에서 고혈압이신 분들은 적절한 혈압만 문제가 되었다. 그랬다면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해서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타 혈압을 올리는 것은 단도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에 대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문제가 없이 내가 체중 과다라든가 다른 약물 복용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다면 김현님 말씀대로 운동으로만 관리를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혈압을 잴 때는요. 한 번 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안정하게 계신 다음에 10분이나 안정을 시키시고 10분 간격으로 2번을 재셔서 그 평균값을 재시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간혹 그러세요. 아니 제 혈압은 왜 맨날 잴 때마다 달라질까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고 혈압은 우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 순간 어디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2번을 측정하시고 그 중간에 평균값을 잡아서 측정을 하시고요.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고 그날따라 무리가 많이 간 날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아팠을 때에는. 그래서 다른 날 반복적으로 같은 혈압을 2번 정도 측정을 해봤을 때 역시나 140에서 90이다. 그러면 난 고혈압이구나 라고 일단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우리가 수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았을 때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140에 90이었다면 내가 활동을 했을 때나 힘든 일을 했을 때는 더 많은 혈압이 혈관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탄력적인 혈관 안에 잘 맑은 물이 지나고 있어야 되는데 압력이 센 혈압이 혈관을 지나면 그 혈관은 얼마나 그 고통을 받을까요? 그래서 혈압이 부드럽게 우리가 상수도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잘 흐르게 되는 그 순간이 좋은 거지 압력에 의해서 소용돌이치게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혈압을 일단 잘 2번 정도 재면서 그다음에 생활 조절을 하시면서 한 번씩 지켜보시고 그래도 힘드시면 병원으로 오셔서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저희가 청진으로 환자분에게 심장음이 정상인지 심전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비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면서 조절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70대 여성분이 굿럭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대 여성분인데 고혈압 약을 드십니다. 칸타벨 16에 10, 후르덱스정 델라트린 S16입니다. 여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가끔 어지럽다 하시거든요. 단순 환절기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약을 변경해야 될까요? 일단 순서는 혈압이 어떠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70대 여자분들에게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70대에서는 혈압을
140에서 150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상인 혈압의 120에 80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을 그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이 오십니다. 따라서 이 70대 여성분이 단순히 어지럽다고 하시는 것이 체중 변동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병행이 됐는지, 그래서 약을 변경한다는 것보다는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진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진단 기준은 일단 8시간 공복 혈당이 126이고 식사 후에 2시간 이후에 혈당이 무작위로 검사를 했을 때 200이 넘어갔을 경우,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를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당화 혈색소 너무 어렵죠? 가끔 헤모글로빈 A1C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6.5%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혈관 안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지만 우리에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모글로빈은 그 적혈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산소를 운반해야 될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들러붙음으로써 혈당이 그 헤모글로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 산소 운반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혈관에 상처를 주고 변형을 주게 되고 따라서 혈관염이 생깁니다. 당뇨는 혈당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 자체가 왜 병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혈관에 당이 있다고 내가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게 헤모글로빈에 들러붙어서 마치 빵에 딱딱한 혈관들이 붙거나 캐러멜 시럽들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들쩍들쩍해지면서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혈관 염증은 혈관이 많은 망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신경계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에 만성질환, 여러분들 신장에 만성질환이 되게 되면 신장투석이라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열심히 체크를 하고 열심히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혈관의 염증을 막는 게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공복 혈당이 120인데 당뇨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공복 혈당도 당뇨 검사인데 당뇨 검사에는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식후 혈당.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일단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로 병원에 가셔서 정맥으로 혈액을 뽑아서 보는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확히 죄송합니다. 수치가 나온 것과 당화혈색소가 얼마인지를 보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0이었지만 식후 혈당은 어쨌을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님은 꼭 진단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일단은 당뇨 그 기준을 말씀드렸고 당뇨가 그럼 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고지혈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혈압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착한 맛 던진 S 통계 퀘스천님 안녕하세요. 전 24살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현재 43세인데
지금 하루 프리토 플러스 40에 12.5 아모디핀 오메가3 처방약 받아 복용하고 계십니다. 비뇨기과에서 배뇨장애로 자트랄 XL 정도 받고 있고 혈압은 110에 7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좌심실 비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110에 70이라는 수치만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기타 혈액 검사 상에서 오메가3를 드신다는 거 보니 처방을 드신다면 이거는 중성 지방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흡연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해서 혈압약을 줄이는 것보다 생활 환경을 줄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겠습니다. 좌심실 비대는 이미 과거에 혈압이 높았을 때 바깥에 심장 바깥으로 혈관에서 맑은 피를 밖으로 말초로 뽑아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미 저항이 너무 커졌으니까 심장이 펌핑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좌심실에 근육 비대가 와서 좌심실 비대가 와 있기 때문에 좌심실 비대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프리토 플러스라든지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단 혈압 자트랄엑스 비뇨기과 약 때문에 혈압이 더욱 약간은 조절될 수 있는데 단순히 왜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잘 조절되고 현재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되어 있고 아까처럼 2g 이내의 나트륨 양도 줄이고 있고 생활 습관이 정상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씩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 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고 지금 나이에서는 지금 혈압 상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심장 청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줄여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지혈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것은요. 지혈, 리피드, 지질이 몸에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지질은 그럼 우리 몸에 나쁜 걸까요? 지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 리피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원천 재료입니다. ACTH, 콜티졸,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요. 부신피질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합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담즙산, 담낭의 담즙이 소화액을 만드는 거 아시죠? 그 원료가 되고 있고 또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햇빛의 자외선과 같이 작용을 해서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경세포의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세포 합성과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고지혈증은 왜 나쁜 건가? 특히 고지혈증 중에서 저희가 치료 목표를 잡는 것은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고 LDL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LDL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간에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로 옮기는 운반 택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진다든지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합성이 되는 바람에 이들이 혈관 안에서 오염물질로 혹은 운반장애로 일종의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이들이 혈관 쪽으로 가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혈관장애 중에서도 요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의 플라그는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만 혈관 사이에 노란 죽상경화반이라고 누런 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상동맥,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그런 동맥 경화판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심근경색이 되어 버리고요. 뇌혈관을 만들 뇌혈관에서 그런 동맥경화판이 만들어지면 뇌졸중 혹은 너무 꽉 막혀서 압력이 높아지면 뇌출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있으시죠. "원장님, 저는요 체중도 안 찌고 있고요. 전 고기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특히 LDL 같은 경우는 밖에서 외형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70 내지 80%는 간 자체에서 생성을 합니다. 왜냐? 이런 신경막도 만들어야 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 스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나는 그러면은 먹지를 말까요?' 아니요. 그분은 드셔서 LDL이 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간에서 그렇게 합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되게 그런 마르고 채식을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일단 가족형, 유전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 LDL 콜레스테롤이 200 이나 22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약 없이는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하여도 전체 콜레스테롤의 10% LDL을 10% 정도밖에 못 감소시키기 때문에 200이라고 해도 운동을 해도 20 감소를 시킨다면 180이면 그분은 이미 약을 그래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외부로 저는 어떻게 먹어야 LDL을 감소시킬까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고 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나 식이요법도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으로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도 한 게, 운동으로만 조절하기 어렵기도 한 게 콜레스테롤이고 약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콜레스테롤 치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재밌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기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예를 일종에 드리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탄수화물, 밥을 많이 드시고 고기를 안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 계십니다. 왜냐? 그분들은 그 탄수화물 자체를 재료로 해서 간에서 스스로 LDL, 로우 덴시티,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만드는 LDL을 스스로 합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스님들도 체중도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시므로 체중 증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경우 식이 조절보다는 약이나 같이 병행을 해서 조절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HDL에 대한 오해입니다. HDL은, 이거는 사실 조금 언급하기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HDL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HDL을 높아진 분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HDL이 높아져 있다면 그분들은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간을 손상시키는 다른 영양 제품이나 그런 약들은 일절 끊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HDL이 높다고 나는 괜찮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나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은 그래서 평생, 이건 벌이 아닙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나를 만성 질환으로 가지고 가는 무서운 소리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주는 고마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감사한 보험과 같은 나를 사고로부터 막을 수 있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이 자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셋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신 분들은 고혈압 원인이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조절함으로써 고혈압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고혈압과 고혈압은 결국 만성질환, 생로병사에 관계되는 질환으로서 당뇨를 나중에 지니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췌장 기능이 나이가 듦에 따라 떨어짐으로써 당뇨는 점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환은 같이 병행하면서 사이좋게 서로 잘 나가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60대 토부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60대 여성입니다. 노바스크 2.5mg 복용 중이신데 115에 60, 106에 68이 정도 나옵니다. 더 줄여야 하나요? 현재 노바스크 2.5mg는 단일 한 알 정제 중에서 2.5mg가 제일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2.5mg로 115에 60, 106에 68 정도라면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이 단순한 아까 이거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치는 106에 68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다른 몸에 혈관염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고지혈증이라든가 혹시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해봤을 때 동맥경화판이 나오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석회화 검사를 한번 혈관 석회화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높아져 있으면 혈압 조절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정도는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잡음이 나왔거나 심비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노바스크가 아니라 혹시라도 신장에 단백뇨가 있다면 다른 약으로도 혈압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줄여야 하나요에 대해서는 일단 진료와 다른 질환에 혈관에 합병증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게 저의 대답입니다. 프리시아님께서 질문 주셨군요. 며칠간 혈압이 130에서 148 사이라 걱정이 됩니다. 혹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할까요? 참고로 2년 전 당뇨 판정 받았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프리시아님의 나이와 당뇨 판정으로 해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으셨는지가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염증입니다. 혈관의 염증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특히 더 잘 조절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프리시아님의 나이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당뇨가 현재 어느 상태인지가 중요하고 당뇨로 약을 드시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 번 혈압을 잘 병원에서 측정을 하시고 이 사이고 아래 혈압이 혹시 이완기 혈압이 어떤지에 따라서 당뇨로 약을 드시고 있다면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GT 선생님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늘 같이 다닐 확률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66 세라고 프리시아 님이 말씀하셨군요. 당뇨 조절을 하시는지도 다시 한번 판정은 받으셨는데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답 문자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아까 제가 70세 분께서 혈압약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을 인정하는 기준은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정상은 120에 80 이었고 고혈압은 140에 90 이라고 했지만 65 세에서 79 세에서는 145에 85 까지는 혈압 조절하지 말고 식이 조절과 나트륨 저하를 유지하면서 관찰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세에 있으신 분들은 155에 90 까지도 일단은 그냥 관찰하시라고 합니다. 왜냐?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어지러움증 같은 위험으로 낙상 혹은 굉장한 뇌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세에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혈압 관리보다는 유연한 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같이 되도록이면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병원에를 직접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시며 가시며 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2달마다 한 번씩 가셔서 더욱더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령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직접 의사에게 성진을 심장음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약을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 믿음으로 님, 믿으리니 다 문제를 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다음 얘기 먼저 해 드리면서 질문을 해 드릴게요. 어 음. 제가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왜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수축 혈압을 그렇게 혈압을 155에 90 인가? 재밌는 얘기라고 해서 하는데 재밌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린은 혈압이 높습니다. 기린은 굉장히 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린에게 심장에서 머리로 가게 하려면 기린 같은 경우는 혈압이 200 대입니다. 그런 기린은 결코 위로 따서 음식을 먹지 아래로 숙이지 않습니다. 기린은 갑자기 밑으로 가게 되면 혈압 저하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기린에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돼야지만 갑자기 고개를 숙였을 때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문제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혈압이라고 해서 반드시 150에 95라고 해서 80세 이상인 분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프리시아 님께서 "아침에 슈가논 5mg, 리바로제 2에 10에 복용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혈압 조절을 하시도록 같이 한번 66 세이신데요. 이 경우에는 어 신장 크레아틴 수치와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EGFR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나 EGFR의 그 수치에 따라서 혈압을 약간은 조절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아 님은 그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고혈압 중에서도 신장으로 가는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보호하는 약을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님, 고혈압 약은 다이크로짓 25mg, 스피로락톤, 이뇨제를 2개나 드시네요. 스피로락톤정 50mg, 카나부 120, 테놀민정 50mg 먹고 있고요.
믿음으로님 남자분이신가요? 고지혈증 약은 리바로질 4회 10정 먹고 있어요. 30 대는요. 30 대는요. 고 이거는 믿음으로 님께서는 30 대인데 저는 믿음으로 님의 생활 패턴과 BMI라고 해서 키와 체중, 몸무게의 비율과 평소의 생활 습관이 상당히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스피루락톤전과 이런 이뇨제를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30 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성인 2차성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혈압약의 용량이 적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체크를 잘 받고서 약을 드시고 근본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있는 문제가 더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단순히 혈압 자체만 보지 마시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2차적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 보시기를 한번 권해 드리고 있고 어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낭만의 시대님, 노인기 맥압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20대 아이 체중 조절 때문에 다이아백스 처방이 됐는데 당뇨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보통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좌우 왼쪽 오른쪽의 평균적인 혈압 차이는 10mg/Hg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g 정도에 나오는 것은 약간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왼쪽의 혈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맥압 차이는 위와 아래의 혈압 차이는 정상치라는 건 존재를 하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압대를 꾸준하게 측정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혈압은 잘 재셔야 됩니다. 혈압기를 매번 아무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혈압기로 하게 되면 혈압도 그런 것을 조정한 제대로 된 병원에서의 혈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혈압이 낭만의 시대님께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다면 전체적으로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해 보도록 저는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세나 팔의 위치에 따라서 혈압이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혈압은 24시간 혈압을 차서 그게 정상치에 있는지 혹은 맥압 차이 수축기와 이완기 차이가 정상이라는 범위는 없지만 심전도를 찍어서 이게 정상으로 맥이 뛰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 자녀분이 체중 조절 때문에 다이아백스 처방이 됐는데 당뇨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이거는 조금 약 이름을 잘못 다이아백스는 당뇨가 없어도 되나요? 일단은 체중 조절 때문에 다이아백스를 먼저 드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당뇨 없이 처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셔야지 다이아백스 자체가 일으키는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조절로 인해서 다이아백스를 특이하게는 다 처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의논을 해 보셔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 질문이 그거였죠. "제가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평생 다 같지 않습니다. 저의 평생과 또 다른 친구의 평생과 우리의 평생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평생의 길이는 다르고 어떤 분은 90 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50 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허락된 이 몸 상태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면 하늘이 생명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이 고혈압, 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를 잘 조절함으로써 가장 오래, 가장 소중하게, 가장 건강하게 지킨다면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강한 평생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은 형벌이 아니라 의료적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차의 안전벨트는 안전벨트 자체가 사고를 막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벨트를 우리를 크게 보호해 주죠. 마찬가지로 약은 우리가 이 벨트를 함으로써 약을 완전히 병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 질병으로부터 심한 신장 손상, 여러 가지 심한 손상들은 막아줄 수 있는 안전벨트이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괜찮다 안전벨트를 풀다 말다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의료용 안전벨트는 오랫동안 평생 동안 내가 정말 건강한 평생을 누리고 싶다면 언제까지나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되었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고민보다는 나를 어떻게 더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나영 내과의 이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